실감이 안 난다.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다. 6.25 한국 전쟁 기준으로 보면 무려 68년 동안 남북으로 갈려 생이별을 한 이산 가족이 오늘 또다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금강산에서 꿈에 그리던 부모와 형제를 만난 이산 가족들. 그 감동의 상봉 장면과 함께 이산 가족 상봉 행사의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또 60여 년 만에 벅찬 또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한 가족들,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는 거고 이번 주 후반에는 이제 북한에서 신청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 고향입니다. 아, 오늘 이제 1회차죠. 예. 2박 3일 동안 지금 1회차에 있어서는 우리 측 방문단 89명이 북측에 남아있는 가족들 상봉합니다. 예. 그렇다면 89명 모두가 북한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2회차 83명의 북한 방문단이 우리 측 가족을 만나죠. 예. 그것은 뭐냐면 83명 모두가 남측에 고향이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이상한 상봉할 때 전혀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단체 상봉이 있었고 이제 잠시 후 7시부터 북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전의 상봉 행사와 좀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날에 개별 중식, 과거에는 개별 중식을 객실 중식이 맞죠. 그러니까 남북 가족들이 객실에 별도로 모여서 그 가족의 그동안 지나온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체 상봉했을 때 화면 들어온 게 과거와 2015년과 다른 게 뭐냐면은 북측 관계자들이 그전에는 이제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에서 훈장을 이렇게 주렁주렁 차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론 김일성, 김정을 뺏진 달았지만은 좀 분위기가 자유스러워졌다. 그리고 감시원들이 현재로서는 화면상에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유연해졌고 자유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보완을 이제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 휘장, 소위 말하면 영웅. 아마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우리 측 이 89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안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진짜 2회차 일할 때 북측 방문단 83명 그 중에서 혹시 달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올해가 지금 이제 21차 남북 이상 상봉이죠. 예. 과거 20차례와 이번 21차 좀 약간 개선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김주환 박사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예. 좀 더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통관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이런 고령의 이산가족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버스 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안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통관을 하시기는 그런 예. 소위 말해 통관 절차를 간소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 김주환 전문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개별 상봉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2시간 개별 상봉을 한 뒤에 단체 중식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뭡니까? 외근강 호텔에서 주무시고 개별 상봉을 하고 그 객실 안에서 예. 공동 중식이 아니라 개별 중식을 하는 것이요. 도시가를 가지고 그만큼 뭡니까? 개별 상봉의 시간이 확대됐다. 예. 이렇게 보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동 불편하고 이러니까 뭐 버스에 탔다 내렸다 이 장소에 갔다 저 장소에 갔다 이 뭡니까? 이동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뭡니까? 이동 시간 다시 말해서 동선이 상당히 간소화됐다. 이것이 과거 상봉 행사 이번 상봉의 차이점 아니겠냐 이렇게 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3시부터 단체 상봉이 이루어졌고요. 잠시 뒤 7시부터는 북한이 측에서 이제 주재하는 만찬이 이루어지게 네. 되지 않습니까? 이제 2박 3일간의 이제 첫날이죠. 예, 짧은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11시간 정도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별 식사 시간을 빼놓고 예. 그러니까 개별 상봉이라든가 단체 상봉 앞서 여기 또 이틀째 날에 가장 중요한 개별 중식 포함해서 6차례 만남을 갖는 거죠. 요 2박 3일의 그 시간 테이블은 24일부터 26일까지 그 2차
그 북측 상봉단이 남측 가족들을 찾았던가 시간 계획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그 양무진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차이점이 뭐냐면은 14대 버스와 5대의 앰뷸런스가 동행을 해서 동해 CIQ를 그러니까 출입을 간소했다. 제가 왜 출입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번에는 그 출경 이 남북한 특수관계 때문에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또 좀 이렇게 행정적인 면이지만은 그런 좀 차이가 하나 눈에 띄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상봉단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훌쩍 넘길 만큼 그야말로 이제 고령의 이산 가족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산 가족 상봉 행사 이번 1차 상봉자 89명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상봉은 단 7가족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이 결국 뭐냐면 이산가족 고령화 그 현상을 이런 이산가족 상봉 만남 현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부부 이것은 거의 없는 것이죠. 예. 그다음 지금은 이제 부자지간에 7, 그다음 이제 형제 자매 한 20가족, 나머지는 뭡니까? 삼촌, 조카 이상이겠죠. 예. 그만큼 지금은 이제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산가족 현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한다 하면 몇 년 내에 이산 1세대라 하죠. 1세대는 거의 없어지고 2세대 이렇게 하면 과연 이렇게 혈유정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시간이 별로 없다. 예. 지금은 이제 형제 자매 또 부자지간 이렇게 있을 때 정부 남북한의 당국이 좀 더 임무를 맡아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령별 생존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산가족 상봉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3만 명 네.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뭐 절반 이상이 다 돌아가시고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이제 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그 저 이산 상봉의 아픔이 큰 물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마는 가장 큰 경우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네. 이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이제는 형제 쪽으로 이제 넘어간 그렇죠. 거 같고 지금 그마저도 얼마 안 남은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면 14만여 명이 적십자사 컴퓨터에 등록이 돼 있는데 예. 한 7만 4천여 분이 돌아가셔서 신청 기회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저희 돌아가신 실향민 2세대거든요. 예. 저희도 예. 개인적으로는 5차례 신청을 해봤습니다만 양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먼 훗날 통일이 됐을 때 일가족 후손들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연결시켜 준 거는 북한 당국과 우리 당국이 이 2세들 실향민 2세들 그러니까 컴퓨터 상이라도 서로 기록을 남겨놔야지만 먼 훗날에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후속적인 역할이 계속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상봉에는 이제 국군 포로 가족 또 전시 납북자 가족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이 전시 또 그 그리고 개념을 좀 전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군 포로 가족하고 포로라는- 전시 납북자 가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국군 포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전쟁 시기에 북한에 6.25 포로 전쟁 잡힌 시기에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한국에 사람들이죠. 포로 잡힌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예. 전시이라는 것은 국군이 아닌 상태에서 민간인. 예. 납북돼가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겠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남북 간의 이상한 상보 각각 100명씩 한다 이렇게 예. 합의한 이후에 우리 측에서 이 대충은 인선위원회를 합니다. 예. 이상가족 상봉에다 인선위원회를 하면은 예를 들어 나이에 있어 가지고 90세 이상을 50%, 80세 이상을 40%, 나머지는 80세 이하 10% 이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 또 가중치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가중치는 뭐냐면 부부, 부모, 부자 이 가중치를 주고 예. 그다음 밑에 뭐냐면 형제자매 그 밑에 삼촌 조카 이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가중치가 가장 높은 예. 부부 예를 들어 부모 부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우리가 이제 가중치를 했는데 북쪽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카 올라지고 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 이상가족 상봉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빨리 시급성 이런 것 좀 보여주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이번 상봉에서 부부 상봉은 한 가족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지난 한 2년 10개월 전에 이렇게 20차, 19차 이럴 때는 그래도 이 부부지간에 예.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불과 2년 10개월 지난 상황에서 그러한 가족들 한 개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은 건물이만도 2회 차이, 예. 다시 말해서 24일부터 실시되는 북측 방문단 83명, 이것이 우리 쪽 가족을 만날 때, 그때 혹시나 우리는 지금 이제 북측보다도 이 생명의 이런 뭡니까? 이 나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부지간이라든지 예. 이런 만남도 또 있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실제 그 현장에 화면을 앞서 들어온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 앞서 3시쯤에 그 상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한 2-3시간 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형제 상봉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남측에 이수남 님께서 77살 이수남 할아버지가 형 이종성 형수 배공녀 씨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 1950년 8월 하순쯤에 만 19세인 첫째 형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동네에 있는 복숭아밭 과수원 부근에서 인민군에 끌려간 사연이 있습니다. 그 첫째 형 85살 리종성 씨를 지금 이수남 씨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그 이산 상봉하면은 그때는 거의 뭐 이제 그 부모 자식 상봉이어갖고서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이제 격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물론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차분한 그런 가운데 상봉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인데 사실은 뭐 68년 한국 전쟁 개시를 예상하면 68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뭐 조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서먹서먹하겠죠. 그런데 저녁에 그 환영 만찬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굉장히 감정들이 격해져서 헤어질 때면은 거의 눈물바다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부부간의 상봉이 그러니까 부녀, 폭신, 부자, 모녀, 모자 상봉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대해서 만나고 싶죠. 1000명, 2000명 한꺼번에 많이 북한 측에 제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측 내부 사정으로 해서 100명 이상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 사실 만나지 못했던 그런 생이별한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이산 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면 가장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말들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상봉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상당히 길었지만 만남의 시간은 짧았지요. 예. 그런데도 단장 알아차리잖아요. 아. 그거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전반은 뭡니까? 보고 싶은 이것이 가장 그하고 그다음 주에 뭐 고향이라든지 고향의 주변 친척이라든지 이런 안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겠죠. 또 그 특히 지금 이제 남북한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갖고 많이 이렇게 이제 설명 이런 것이 많이 있었죠. 화면은 이제 남동생의 아내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금현 우리 쪽에서 이금현 할머니 87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 이제 북한의 남동생의 이제 아내를 만나는 그런 장면. 올케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뭡니까 첫 만남이 있어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오랫동안 헤어지고 얼마나 변화된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알고 싶겠죠. 그래서 조금 앞에 이제 우리 그 체인크님께서 지금 이제 국군포로 납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특수 이산 가족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기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200명의 그 이산 가족에 대해서 생사 확인 의뢰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특수 이산 가족 한 50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250명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아마 북측이 좀 수행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50명의 특수 이산 가족 의뢰 상태에서 6가족 이것이 이번에 만남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북측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선물들도 굉장히 한 보따리씩 가져간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선물들을 그렇죠. 준비해가나요? 뭐 과거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영양제 겨울이 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북측이 추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복 뭐 이런 걸 했고 이번에 최고령자 할아버지는 얼굴도 처음 봤던 손주들을 위해서 무려 신발을 30켤레나 샀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주고 싶다. 그리고 앞서 화면에 잠깐 지나갔으니까 89살 이길성 할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난 줄도 모르고 월남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볼 거냐? 기자들이 사진을 보니까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못 알아보겠느냐 해서 그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이 울컥했다라 그래요. 예. 지금 앞서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알 수 있는 68년에 아들이 무려 70 중반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금순 할머니 같은 경우는 92인데 북한의 아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눈에 앞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새로운 화면들이 조금씩 더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아까 단체 상봉 장소인가요? 만찬장인데 장소는 동일합니다. 장소는 아, 그 자리에서 동일한데, 바로 만찬으로 예, 그런데 이어지는군요. 지금 아직 예. 만찬 그림은 아직 들어온 것 만찬하기 같지는 전에 않고요. 만찬하기 왜냐하면은 전에 뭐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위성 장비로 봐서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 CIQ를 지나서 고성 우리 시차를 두고 들어오는 예, 거죠. 그 차량편으로 예. 그 영상 카드를 후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중계차에다 걸어서 각 언론사, 방송사에다 송출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사연 역시 팩스가 송신이 안 돼 있어서 그걸 프린트해서 남측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환영 만찬 그림은 지금 이 시간에는 진행 잠시 후에 예. 진행되지 볼 수 없다라는 걸 리얼타임으로 생방송으로 볼 수 없다는 건 지금 아쉬움이 모시고 있는 있습니다. 가족은 이제 국군 프로 가족인데요. 82살 이다령 씨가 이복 동생 리영희 씨를 만나고 예, 있습니다. 소리를 잠깐 들어볼까요, 혹시? 선생하셨어요, 선생님. 선생님 하셨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솔직 공정하다가 네. 거기 된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보내시다가 예, 예. 82살 이다령 씨, 고향은 그렇죠. 경북 양목이고요. 아버지가 북으로 간 뒤에 줄곧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 2명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송영부 할머니, 예, 92살 만나는 가족은 조카들이 되겠습니다. 조카 송성길, 송순호. 예, 다음은 화면이 좀 짧게 들어와서 변화가 있군요. 예, 이 지금은 매부를 47번 같은 게 매부를 만나고 돼 있죠. 그 외조카 손자 원래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데 그 22살 때 자진 월남을 해서 가족끼리 헤어졌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예. 예. 화면이 짧게 스케치로 들어온 화면이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3시부터 이제 5시까지 단체 상봉이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 뒤 7시부터 이제 만찬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체 상봉 네. 아마 예, 그 사전 단체 상봉을 약속된 하고, 시간은 예, 만찬 전에 7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쯤 거기서 출발을 해서 CIQ 넘어와서 하면 8시쯤 송출하는 걸로 이렇게 원래 단체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 7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잠깐 들어볼까요? 최고령자 좋다 그러나? 예, 최고령자죠. 이분이 101살, 얼만큼 좋으세요? 건강한 만큼?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소개해 주세요. 지금 며느리고 손녀고 얼마만큼 보고 싶으셨는데요? 무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 101살. 처음에 무슨 말 해주셨어요? 며느리분 오늘 뵙고 처음에 무슨 말 해주셨어요? 아무 말도 못 했는데 눈물이 나서 하셨어요? 내일 또 만나잖아. 내일 와야지. 감사합니다. 101살 백성규 할아버지 며느리를 만났는데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말이 예. 짠하군요. 예. 이민군으로 이제 징집이 돼서 한국 전쟁에 했다 이제 포로로 잡혀서 여기에서 방공포로로 석방을 해서 아마 가족과 헤어졌다 그러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신발을 30켤레를 샀다라 예. 그럽니다. 얼굴 모르는 손주들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마지막인데 내가
뭘 더 못 해주겠냐 이런 말도 했다라고 그러죠. 예, 백성규 할아버지 북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번에 며느리 김명순 씨 그리고 손녀 백영옥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렇게 정정한 이유는 이제 이런 만남을 기다렸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 기다림 이 속에는 자기 건강을 유지 안 하면은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 상봉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김종환 전문기자에서 11시간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뭐냐면 단체 상봉하고 예. 이어서 또 여기도- 환영 만찬 이렇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 다 노래가 되니까 한 2시간 정도는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지금 이제 오늘 환영 이 뭐랄까 만찬 이것은 북측에서 주관합니다. 예. 그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 측의 방문단 89명이 북측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북측 가족만 이것이 항상 주관하게 되죠. 네, 잠깐 들어보죠. 예. 사진 만나니까 아, 어떠세요, 좀? 기쁘고 좋지. 내 손녀고. 아, 외손녀서 저분 따님이세요? 그 할아버지께서 어머니 산소 어딘지 궁금해하셨는데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 이제 제삿날도 보러 갔다. 할아버지하고 말을 좀 다 한다며 후에 좀 어떠세요, 근데 기분은?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단체 상봉의 장면을 보니까 진짜 뭐 감시하는 네, 이런 현재로서는- 인력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네요. 현재로서는 2015년 때도 제가 방송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몇 번 전달한 경험이 있는데 과거에 비교해서는 그런 화면이 현재로서는 전제하에 거듭 말씀드린 그런 장면은 안 보입니다. 상당히 변화의 모습이고 네. 과거 같은 이런 만남에 이루어지 이것은 뭐 장군님, 뭐 최고 지도자, 뭐 수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확 들어갔죠. 예. 그만큼 이제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국제에 각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이산가족 상봉 여기부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 이문영 할아버지 95 선물해 주고 싶어서 이 손녀 조카들 만나는 모습이요. 예. 누가 그렸어요? 네? 누가 그렸어요? 우리 막내 아들 손주지 뭐. 손주. 몇 살이에요? 지금 인민학교, 서학교 3학년. 굉장히 잘 그려요. 에이구, 잘 그리고 잘 그려. 눈에 번쩍 띄어요.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게 지내세요. 조카죠. 예. 조카도 거의 70 중반 된 그렇게 보이죠. 예. 이문영 할아버지는 95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대부분 이 참가자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 대비해서 의료진이나 지원 인력도 예전보다 굉장히 늘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고령이신 분은 앰뷸런스에 누워서도 가겠다는데 다행히 오늘 오전까지는 버스에 다 동승했고 만일의 경우에서 그 5대의 앰뷸런스가 동행을 했는데 앰뷸런스에 이렇게 누워서 가신 분은 아직까지는 단 한 분도 없고 예. 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로는 이제 손자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 8월 2일에 오늘 만남 상봉을 두고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70년 만에 만나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라는 예. 그림을 그렸네요. 북측 관계자들 아마 그 현장에서 그 보조 업무를 하는 북측 관계자들 모습입니다. 예. 국민학교에 다니다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 그림을 좀 잘 그리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증조부가 되겠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증조부한테 얼굴 모르는 증조부한테 그 지금 잠깐 비었습니다. 대생을 해서 70년 만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전달해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케이블 얘기 잠깐 볼까요? 예. 예,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부했어 엄마. 예, 남측의 어머니가 양철수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처제, 언니 화면에 추억이 처제로 뭐가 보이는데요. 있어요? 이용희 씨, 처조카 임성근 씨를 만나는 모습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가워서 이제 반가워. 그 전에 어려서 살던 얘기만 하고. 요만해서 만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예. 부인은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부인이 돌아간 그래서 대신에 처제 나는 역시 얼굴 비슷하니까 상당히 뭔가 만남 해로 이것도 하나의 그 뭔가 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잠깐 북측 이용희 씨 할머니의 이야기 도중에 요만할 때, 그러니까 어려서 전쟁 전에 두 분이 만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요만할 얘기, 때 예. 만났다, 기억이 있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60년 전이어도 뭐 머리 기억 속에는 어제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이번 주에 두 번 만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족이 뭐 불과 뭐 200가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그 이상 가족들이 이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빠른 더 늦기 전에 그걸 가장 빨리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상설면에서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1회차 우리 방문단 89명이 북측에 있는 가족 한 195명 정도 만난 것이죠. 예. 그다음 2회차는 뭡니까? 북한의 방문단 83명이 우리 측에 있는 가족 약 한 337명 만나게 되어 있죠. 예.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이 만남도 그렇게 보면은 숫자가 상당히 작은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한가 같은 뭐냐면 경우는 모자상봉이군요 지금 화면에. 네, 예. 92살 이금섬 할머니가 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리상철 씨 그리고 손자 며느리 김옥희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 경험해 보면 남북관계 좋을 때는 상봉 횟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좋지 않을 때는 상봉 횟수 작았지요. 그럼 이러한 이 이상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남북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상태에서 당국이 이번에 맞대가지고 예. 좀 뭐랄까 상봉 횟수도 늘리고 상봉 숫자도 늘리고 또 그리고 상시정봉 더 나아가지고 화상상봉 영상편지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걸 하려면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생사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예. 죽은지 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가부가 과거 2001년도에 한 두 차례 걸려가지고 생사 확인한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숫자가 작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서 계속 무슨 행정 전산이 상당히 미비하다. 네. 그냥 우리는 좀 IT 강국 아닙니까? 예. 좀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이것이 전략물자 이렇게 운운하지 말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런 상태에서 좀 뭐랄까 이상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하나 우리가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행정전산망, 우리로 말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등 초본 제도가 북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그 곳이거든요. 그 굉장히 다른데 지금 과거 이제 남북관 그 이상가족 상봉에 관여했던 당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쉽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랜덤한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같은 단어를 넣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맞춰서 찾아내고 거기서 그 나이 하면은 굉장히 확률도 많아지고 상봉 그 몰랐던 친인척까지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결국은 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지죠, 의지. 예. 당국자들 간의 위정자들 간의 의지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전파를 돼서 결국은 인도주의 문제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상가족 상부에 단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희망하는 거죠. 예, 소리 잠깐 좀 들어볼까요? 60여 년 동안에 지금 만남. 변했냐고 누나들이. 누나들 동양인데 봤을 때 이렇게 봐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모습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이런 족보가 있어요. 족보 이런 거 있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김봉룡이 알아? 김용료 알아? 그랬더니 어머니라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니까 동생이지. 그렇죠? 난 와서 처음에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고 첫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했더니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어머니 되고 아들 어머니 되니까 동생 맞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 계속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네? 계속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네? 계속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연락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60여 년 동안 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억, 흔적을 가지고 지금 혈육 찾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애달픈 사연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가족 상봉 근본적인 해결 필요하다 이러는데 한 번 만난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히려 병이 난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뭡니까? 이미 만났던 사람들은 서신, 영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전향적인 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지금 이제 북측에서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 이야기했는데 물론 전산 행정 미비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 북한에서 가족 제도가 우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뭐냐면 양보의 성을 따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애기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새로운 양아버지 이 성을 따르기 때문에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나정표 씨, 남측의 나정표 씨가 형의 딸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조카들이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과거에 연좌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감췄던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 있고 북측에서는 더 이제 그 실향이 월남을 했던 가족들이 북한이 이제 과거에 체제 5등급제를 나누면서 피해 볼까봐 그 감췄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저기 북측 관계자는 나름대로 북측 체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했다라거나 어느 정도 체제의 성분을 유지되는 사람들 그런 인사들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건강하고 나에게 얼마나 정력적이 있습니까? 누구하고 샀습니까? 아들하고 샀습니까? 집사람하고 둘이서 삽니까? 야, 손주들도 안 데리고 어려 사십시오, 삼촌. 네? 딸들이다. 형님은 돌아가시고 네. 안 계시고 그 딸들 형님의 딸들 이렇게 저로서는 조카가 되죠.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원망스러울 일이죠. 이렇게 진지 만나볼 수 있어야 될 텐데 형님이 생존해 계실 때 우리가 행방불명이 된 뒤로 이 강제 납북이 되어가고 이 납북이 된 뒤에 생사를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당첨이 되어가고 만나게 되니까 그래도 형님이 생전에 계셨구나 하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서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분들은 뭐라? 가지죠. 너무 표정이 좋으세요. 좋으셔가지고 삼촌이랑 조카분들은 뭐라고 아까 말씀해주신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조카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있음을 우리 그 형님 대신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이.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하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좀 기분이 말씀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나주 영산포가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예. 나정표 씨인데 그 목포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형이 갑자기 실종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서신교 확인해 보니까 92년도에 예.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제 표기 차이입니다. 사실 이제 그 북한의 나씨로 표기하냐 라씨로 표기하냐라는데 같은 이제 의아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같은 성씨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 형의 딸들을 만난 거죠. 예. 뭐 그렇게 이제 60여 년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었던 당사자도 아니고 형의 딸인데 한두 시간 만에 서로 이렇게 또 친족인 걸 쉽게 확인하고 그렇죠. 한 몸이 되는군요.
이 혈육이라는 것은 어디 갖다 놔더라도 당장 알아보는 것이 이것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에서 혈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표기법에서 가지고 우리한테 김주환 전문기자께서 남북한에 어느 차이는 없잖아요. 예. 그죠? 단지 표기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그래서 낫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단체 상봉 환영망차 이 장소는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 건강산 호텔을 사고 있죠. 이 건강산 호텔은 뭐냐니까 이 우리 쪽 그 이 현대아산이 일종의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로 사용하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89명의 가족들이 주무실 때는 외건강 호텔을 잡니다. 이 외건강 호텔은 뭐냐면 과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할머니, 다시 말해서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김정숙의 회교소를 갖다가 이 외건강 호텔을 번역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잘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로 1회차에서는 주로 이 외건강 호텔과 건강상 호텔 이것을 예. 주로 이용하고 2회차에 다시 말해 24일부터 26일 할 때는 우리 매내소 또 그리고 건강한 호텔 이것이 좀 더 주요 장소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 변화 중에 또 하나 뭐냐면요. 그 테이블마다 이게 번호표 볼 때 현대아산이라고 마크가 표기돼 있어요. 이것까지 다 남북이 협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 거꾸로 올 때 뭐 그런 것까지 실갱이를 벌였는데 어느 정도 다 이제 용인을 해주고 그 작은 차이가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또 60여 년 만에 또 남북의 이산 가족이 또 만났습니다. 하루 빨리 남은 가족들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